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. 페루에 대한 여행 후기를 2편입니다. 지금 제가 페루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, 좋은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우선 그다음 세 번째 좋았던 점은 뭐냐면 물가가 매우 저렴합니다. 제가 그동안 남미를 다니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별로 안 느낀 나라 중에 하나가 페루입니다. 그러니까 뭐 멕시코나 콜롬비아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페루는 더 낮습니다. 바로 오늘 이제 오늘 들어가는 볼리비아가 페루보다 더 저렴하다는데 기대가 됩니다만은 근데 웃기게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더 저렴하대요. 저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제일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원래 계획은 아르헨티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칠레랑 국경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,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르헨티나 일부 구간 전체 나를 아니고, 원래 저는 각 나라마다 3개월씩 여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할 건데,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기대가 큽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다닌 남미 나라 중에 멕시코, 콜롬비아, 에콰도르 비해서 페루의 장점은 물가가 낮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우선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한 60%, 65% 정도입니다. 제가 여기 이 도시에 와서 지금 좀 괜찮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37,000원, 아주 아침이 인터내셔널 블랙퍼스트처럼 만나게 여러가지 과일도 있고 한데, 그거 포함해서 백솔이었으니까요 한 37,000원. 그럼 뭐 상당히 괜찮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고, 제가 이제 그 리마에 있는 그 번화가 미라플로레스 라는 그런 지역에 가면 한국 물가의 한 80% 정도? 거기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. 페루는요 정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뭐 산골 오지도 많이 다녔거든요, 저는. 그런데 가면은 정말 물가가 쌉니다. 밥 한 끼 먹으면 한 2,000원 정도? 3,000원? 이 정도면 됩니다. 그러나 리마에 또 가는, 그러니까 산골 오지 마을 작은 도시에 가면 한국 물가의 한 40% 정도? 또 괜찮은 중소도시 이런 데 가면은 한 60% 정도. 참 좀 별로 부담 없이 여행하는 맛에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돈을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펑펑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저는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. 지속 가능한 여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페루가 좋았던 점, 또 다른 점은 의외로 버스가 좋습니다. 물론 버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크루즈 델 술, 그러니까 남쪽의 크루즈라는 그 버스 회사, 크루즈 델 수르나 리네아라고 있습니다. 그런 버스들은 상당히 좋습니다. 고급스러운 어떤 실내의 쾌적한 환경, 그리고 이 나라가 워낙 페루가 큽니다.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나라라서 보통 도시와 도시를 다닐 때 주로 야간에 많이 이동을 합니다. 버스 시간표를 오라리오로 합니다. 틈틈이 제가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는 이걸 보시는 남미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괜히 제 실력 자랑할 때 저 스페인 잘 못합니다. 그냥 겨우 여행할 정도로만 하는데, 어쨌든 오라리오가 시간표예요. 그래서 이제 오라리오 그러면 시간표가 어떻게 돼 이래 되거든요. 오라리오를 보면은 거의 다 심야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자 중에 대부분 버스가 뒤로 젖혀지는 게 많죠. 제가 한번 그런 좀 좋은 버스를 안 타고 그냥 뭐 괜찮겠지 싶어서 저렴한 버스 한번 탔다가 한 12시간인가 이동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뭐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하니까요. 그래서 리네아 또는
크루즈 델 수르 이런 좋은 버스들을 좀 이용하면 좋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워낙 그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뭐 우등 열차, 우등 고속버스, 그냥 일반 버스 이렇게 구분 안 돼 있습니다. 회사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아주 좀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불편한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에 가면은 중소 작은 버스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잘 고르셔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페루의 버스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자전거는 비용을 따로 받아요. 그래서 뭐 당당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페루 여행의 장점을 한번 일단 얘기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페루 여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페루인들의 특징,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제 3부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아스타 프론토. 페루의 대부분 버스는 2층 버스가 많습니다. 이제 세군도 피소 2층, 바호. 이건 쿠스코 가는 거구나. 근데 자관 2층 버스가 많은데 그 1층이랑 2층이 가격이 좀 달라요. 1층이 좀 더 비싸요. 근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사람들은 2층을 많이 탑니다. 거의 다 2층을 타고 그 조금이라도 아끼려고. 근데 그 1층이 훨씬 나아요. 저도 2층을 타보고 1층도 타봤는데 2층은 롤링이 아무래도 롤링과 피칭이 흔들리는 게 더 심하겠죠. 그래서 이제 1층을 타는 게 더 1층 표를 달라고 하면 줘요. 이 페루의 또 독특한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벤타 데 티켓 그래가지고 보통 뭐 1유로나 2유로 정도 내거든요. 그걸 사야만 저게 이제 나가는 걸 허용을 해요. 저기를. 어떻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돈을 내야 돼.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비용. 참 재밌는 시스템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없는